내일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보석 신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20일차 공판 기일이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11차례 연속 불출석을 했는데 내일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걸석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을 해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불출석함에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만 현재 특검 측의 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불출석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봅니다. 이번에 과연 이 재판에 출석할지가 좀 더 관심을 끄는 지점은 보석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석이 인정이 되려면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이후의 재판을 이어가겠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또 불출석한다면은 계속해서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보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보석 신문 과정에서 내가 보석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을 이어가겠지만 현재 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좁은 독방에 갇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응할 수 없는 거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가지 않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출석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고, 그 보석 신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는 들었어요. 보통 주말에는 잘 안 나오나요? 그렇죠. 일단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신청이 있으면 7일 내에 결정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기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석 신문이 잡혔고 높은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재판부도 숙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보석 이 결정이 언제 나올지 이 부분이 사실 좀 전망이 엇갈리는 점이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빠르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빨리 결정할 것이다. 다 돌아오는 이 주 내에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도 힘을 얻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워낙 관심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보석이 인용되게 된다면 석방되는 데 어떤 조건이 붙어서 거주지가 제한이 되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조건부 석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상태대로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앞서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불출석이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오히려 보석 심사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재판부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석은 어떤 구속 상태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구속되지 않아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석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전에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속이 되었다가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보석이 인용이 되었고 이 조건부로서 지금 보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구속 상태에서도 협조가 안 됐는데 과연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특검이 강조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보석이 인용될 수 있을지 구속 상태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말 이 구속 상태가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는가, 마지막으로 보석이 인정이 된다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는가를 판단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재판에서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단을 갖게 하기엔 충분한 사정으로 보이고 결국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전의 구속 상태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예, 그제 보석신문에서 오갔던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구속을 유지하면 지지자들의 반발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맞섰는데 이런 위해 가능성, 요거는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보석신문이라던가 지금 공판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주장이든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특검 측도 이에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을 하기 위해 어떤 주장이든 해볼 수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양측의 주장 모두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우리가 이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예.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가 되고 구속 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새로운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언급이 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내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또 역으로도 그러네요. 만약 풀려나게 된다면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양측이 이렇게 법적으로 명백하게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 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마치 부추기는 듯한 주장은 만약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적인 주장이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공포심 그리고 어떤 안정상의 질서를 유지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주장이 아니었나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있는 거고 또 모레는 특검이 그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출석을 통보했는데 아직 그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뭐 변호사를 구하기 좀 어려운 걸까요? 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아마도 지금 다른 내란주 형사재판이라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또 변호를 맡지 않을까 그대로. 그렇죠. 예측은 되지만 예. 일단 뭐 외환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어떤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변호사를 좀 구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들고 있다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일단 이 특검 측의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현재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에 불응하는 전략 최대한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출석을 할지 지금 구속된 이후에는 특검 측의 이 소환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방문 조사는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검 측도 모든 조사 방식은 열려 있지만 방문 조사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특검에서 방문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어떤 그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방문 조사 역시도 무의미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양측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출석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중계가 됐는데 사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한 발언이었거든요. 사실상 책임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라고 반박한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좀 관건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그 부분이 바로 사후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작성을 했다. 사후에 작성했기 예.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덕수 전 총리가 폐기했다고는 하나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에 어떤 지시를 내린 바도 없고 개입한 바도 없다. 이것은 이 아래의 체계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던가 한덕수 전 총리가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본인은 아는 바도 없고 개입한 바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이런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특검 측은 아마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그 진술 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 주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특검이 또 첫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인데 다뤄야 할 쟁점도 많고 재판부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할까요?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지 못한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라던가 일련의 과정에서 이것을 폐기 지시했다거나 또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나 본인의 의지를 투영해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지 내지는 이 비상계엄에 얼마나 가담을 하고 동조를 했는지 이 부분을 특검 측이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하리라고 보고요. 역으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본인이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했음에 불과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바도 없고 사후에 관여한 바도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재판의 이 신청, 이 중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추가적인 공판이 일부 녹화가 되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한덕수 전 총리의 이 재판도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재판부가 일부라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것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알 권리 측면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 등을 삭제하고 추후에 녹화해서 공개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4번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전 장관은 군은 수사권이 없어서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불러서 조사를 한 건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결국 수사 외압이 있었고 도피성으로 호주 대사에 임명되었다는 이 부분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혐의점을 찾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이 군은 수사권, 이 숨진 최상병의 어떤 그 죽음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수사할 권한이 군이 없었기 때문에 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 수사 과정에 외압을 끼쳤겠는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 지금 통화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지시가 있었다. 그 이후에 일련의 어떤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들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종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외압이 없었다는 강력한 또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검 측은 이전에 이미 제시가 되었던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 목록, 이른바 VIP 경로서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종섭 전 장관의 또 새로운 진술 내지는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또 순직해병 특검은 이 사건의 최종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소환도 조율 중인데 소환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그 아래 지휘 체계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예. 결국 관련된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VIP 경로설의 실체 그리고 그 경로 때문에 수사에 외압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소환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